일단 정리를 해보면 작년 12월 3일의 계엄 사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요. 한 달 넘게 민주당의 목소리가 절대 우위를 점했다면 최근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급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밀어붙였다는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 특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제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그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어요. 바뀐 건 뭐냐면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했고 대신 후보 추천을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뀌었다. 수사 기간도 좀 짧게 했는데 이 두 가지 외환 유치를 더하고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을 넣은 게 이게 바뀐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일부 보도해 보니까 될 때까지 하는 특검법 아니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만했다. 이런 야당 내부에서도 좀 비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당을 많이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이번 박찬대 원내대표만큼 사실상 대화가 없는 저는 원내대표는 처음 봅니다. 뭐냐면 그동안 그래도 이 여야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요. 예.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저렇게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투쟁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원내대표는 정말 예. 물밑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타협점을 만져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원내대표를 하고 이 원내대표끼리 정말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 이야기를 하고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정말 겉에서는 투쟁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돌아서면 이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게 정치의 본령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게 딱 없어졌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를 본인의 신복을 임명하면서 거의 단일 후보로 그냥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찬대 원내대표도 본인의 자율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여야가 물밑대화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쌓여서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을 보면 야당이 뭔가 지금 사실은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룰 거 다 이뤘어요. 왜? 일단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는 지금 불리한 게 없는데 압도적인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1위고 근데 뭘 더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원내대표는 무조건 상정이에요. 무조건 탄핵이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자꾸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저 정당이 정말 권력까지 잡게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부결이 됐으면 여야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상정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그 다음날 상정해 놔놓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박찬대식 이런 정치가 정말 정치를 완전히 사막화시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제발 좀 이 대화를 좀 해서 주말에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술잔 나누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국격이 살아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장님.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란 특검법에 민주당이 이번에 추가한 걸 보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라면서 외환죄를 추가했는데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 침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건 국민의힘에서 절대 못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거는 의혹만 갖고 어떻게 이 내란 특검에 외환죄를 추가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형사소추 대상이 되려면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있을 때는 예. 형사소추 대상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이 검찰 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특검법에는 외환죄까지 추가를 함으로써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까지 일으키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된다. 근데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환죄 사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예.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나 또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외환죄로 이 고발을 하거나 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특검법을 과연 여당과의 이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는가 굉장히 좀 이 특검을 이루기 위한 특검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란의 외환죄까지 더 씌우기 위한 이 무리한 특검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외환죄 추가에 대해서도 아니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적도 없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뭐 이런 것들을 내란죄에 넣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기류가 조금씩 그 여론이 바뀌는 거 아니냐는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이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 좀 대처가 거칠다라는 평가가 일부 있는 것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다소 거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혐의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내란 혐의로서는 소추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건 그만큼 내란죄 혐의라는 것이 헌법상으로도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관련해서 좀 결기를 보이면서 강하게 이 부분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너무 강경한 입장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전략 수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특히나 이 내란 특검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야당에서도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미 한 차례 양보를 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외환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황들이 있고 예. 이미 외환죄로 고발까지 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조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당과 협상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그 민주당이 꽤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 게 조급함 혹은 무리수 때문에 지금 기류가 많이 바뀐 거 아니냐. 그 가운데 중심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아까 중앙일보 보도했는데요.